교차 검증은 끝난 건가? 네, 회장님. 관할서, 병원 업무과 당시 브로커의 차명 계좌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오차는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버리고 다시 찾아서 가늘 때가 단지 자리가 탐나서? 하지만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6년 전 어린 성재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전처 윤지혜의 기록이었습니다. 진석은 26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죠. 아니, 고성이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걸까요? 윤지혜가 만났다는 내연남, 고성이가 일했던 그 한정식 집에서 일했다는 게 확실해. 네, 맞습니다. 당시 그 한정식 집에서 고성이와 남자의 관계가 모연의 관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윤지혜가 아니라 고성이의 내연남이었다 이 말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윤지혜 씨를 만난 사람이 그 남자보다 오히려 고성이 씨라는 정황만 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26년을 속았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가 우진 도련님을 안고 나타난 시점과 윤지혜 씨가 사라진 시점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이건 철저한 설계입니다.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6년 전 그날 어린 우진이를 안고 와서 울먹이던 고성희의 얼굴, 한정식 집에서 헌신적인 척하던 그 표정, 그 모든 게 소름 끼치는 연기였던 겁니다. 진석은 속이 울렁거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 가정을 깬 게 지혜가 아니라 성이었다고? 정황상 쫓겨난 겁니다. 아주 강력한 협박이에요. 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산 사람을 죽이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괴물. 그 괴물과 한 이불을 덮고 26년을 살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라고 부르면서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책상 위 가족 사진에 박혔습니다. 사진 속 고성이는 세상 누구보다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지은호라는 여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네. 회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AP그룹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와는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는 듯합니다. 고성희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제 새끼한테는 안 그래. 진석은 사진틀을 낚아챘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사진을 책상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더는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길이니까요. 찾아. 네. 일단 윤지혜. 당장 소재 파악해줘. 최대한 빨리.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찰나 정막을 깨고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3글자. 고성이었습니다. 진석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기대해요. 영라를 위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 축하할 일이거든요.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비현실적으로 번쩍였습니다. 사랑, 가족, 이 여자는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는군요. 진석의 입에서 비릿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저 오만함. 비서실장. 네, 회장님. 오늘 저녁 스케줄 전부 비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겼으니까. 진석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소나기에 핏줄이 섰습니다. 액정 속 고성희의 이름이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기대해, 여보. 당신이 쓴 그 완벽한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결말을 선물해 줄 테니까.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신데 집무실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은호. 성재 녀석 친구가 있다는 AP그룹이라. 진석은 나직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지은호를 생각하는 또 한 사람. 그 시간은 이 지역 인생에서도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도쿄에 잠깐 갔다 오려고요. 그 순간 지역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 로비였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도쿄 출장 2박 3일. 지환의 들뜬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출장도, 성공한 사업가의 비즈니스도, 남은 건 환자복과 차가운 검사대뿐이었습니다. 이 지역 환자분, 이번 수속 마치셨습니까? 검사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무미건조한 부름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역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성공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은호에게 당당한 남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니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제야 겨우 숨 좀 쉬는데.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환자복이 입혀졌습니다. 죄수복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텅 빈 지역의 사무실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이렇게 불쑥불쑥 회사가 장난입니까? 다시는 업무 외에는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조금 전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움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에 담겨있던 그 애틋함이 전부 연기였을까요? 내가 뭘 실수한 거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은호는 지역의 책상 위를 더듬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때처럼 돌아간 게 아니라면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버린 듯 꼬깃꼬깃한 종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호는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병원 로고와 진료 과목은 선명했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정밀검사 예약증 환자명 이지혁. 심장. 내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호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을 부여잡던 지역의 모습, 안색이 창백해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 멍청이. 그래서 밀어낸 거야? 아픈 거 숨기려고? 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딸랑, 낡은 풍경 소리가 카페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이 된 고성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피부, 세월의 닳고 다른 옷차림, 그곳엔 26년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전처, 윤지혜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윤지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지혜는 뒷걸음질 치며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가세요. 제발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지혜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날 보자마자 왜 도망부터 쳐? 우리 성재는요? 성재는 무사한 거죠. 그 여자가 성재한테 손댄 건 아니죠? 진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26년 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내쫓기듯 떠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들의 안부부터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포에 질려서 말이죠. 지혜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석이 다가가려 하자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성희가 뭘 어쨌다는 거야? 지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습니다. 26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풍파도 삭게 만들었을까요? 지혜는 한참 후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서류를 들이밀면서 우진이가 당신 핏줄이라고 했죠.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리고 내가 부정한 여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매달렸는데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금 목을 조여오는 듯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성재가 사고사를 당할지 행방불명이 될지 자기도 모른다고 내 새끼 목숨 가지고 협박을 했었죠. 애미가 돼서 어떻게 버텨요. 살리려면 나가라는데 죽은 듯이 살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떠나요? 진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리를 강타당한 듯 눈앞이 하얘졌죠. 모성. 고성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성애. 그것이 사실은 한 어머니를 협박해 자식과 생이별하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흉기였다니. 성재 죽인다는 말에 그래서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나간 거야? 그 짐승 같은 협박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딸도 내다 버렸다고요. 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아마 고성이 민낯을 당신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윤지혜는 고성이가 버린 딸 한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진석은 두 손을 뻗어 지혜의 거친 손등을 보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죠. 화려한 보석을 두르고 안방을 차지한 고성이가 가짜고 이 초라한 여인이 진짜였다는 것을, 자신이 진짜를 버리고 괴물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석은 지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마 그녀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미안하오, 윤지혜. 내가 등신 같아서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군. 그 괴물 같은 여자를 천사인 줄 알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6년, 무려 26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인은 자신의 옆에서 웃고 잠들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전처를 내쫓고 친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내 핏줄로 속이면서 그 소름 끼치는 연극에 자신은 완벽한 조연이자 관객이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서늘한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진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려. 내 모든 걸 걸고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놈들이 뺏어간 내 인생, 성재 엄마 자리 다 찾아올게. 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성희가 조작한 한유라 유전자 검사지 뭉치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만나보셨습니까? 저녁 스케줄 예정대로 진행해.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상태로 사모님을 대면하시기는. 전화를 끄는 진석의 입가에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서프라이즈 만찬을 준비했어요. 스토커도 잡혔고 우리 영라도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 정말 우리 집에 행복할 일만 남았잖아요. 성희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이 완벽한 평화를 얼마나 갈구했던가요. 진석은 그 애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진석의 시선이 아들 성재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성재야,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없지 않니? 성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아들의 모습에 진석의 표정이 묘했죠. 영라 서프라이즈라니. 모든 걸 알고도 속아주고 싶을 만큼. 참 감동적이지. 이렇게 우릴 위해 애쓰는 사람인데 말이야. 성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억지로 꿰매겠다는 비겁한 타협으로 들렸을 테니까요. 성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안주하는 소리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평화로워졌지. 정말 고마워. 어머, 여보.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박진석 회장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는 남편의 사랑에 취해 수줍게 볼을 붉혔죠. 그녀는 잠시 잊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이 딛고 선 그 행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만든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근데 말이야 여보.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 그때 진석의 목소리에 젖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26년 전 그 여자, 윤지혜가 바람나서 나갔을 때 말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무너졌을 거야. 어머, 여보. 갑자기 그 여자는 왜? 성희의 미소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들려온 그 이름이 불길한 징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석은 애써 슬픔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바람난 남자, 당신이 예전에 일하던 그 한정식집 셰프였다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 달그락. 성희의 손에서 포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식탁을 갈랐죠. 성희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26년을 공들여 쌓아온 탑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저 종업원이었을 뿐인데. 성희는 후들거리는 두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애원하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이 행복을 깨지 말아 달라고 눈빛으로 비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셰프였는지, 당신 전처랑 그런 사이였는지 전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우연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처연한 눈망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진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낡은 카페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하던 윤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 내가 말한 사랑이 고작 이거였니? 한 여자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얻은 게 고작 이 껍데기뿐인 행복이었어? 우연이라. 그래, 세상엔 참 기막힌 우연이 많지. 진석은 끓어오르는 통탄을 억누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영란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겁에 질려 있었고, 성재는 차마 부모를 볼 수 없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성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진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눈에 서린 것은 깊은 슬픔과 경멸이었습니다. 아니야. 진석 씨는 날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성희는 무너져 내리는 억장을 부여잡고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건배하지. 우리 가족이 거짓 없는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성희의 목소리가 울음기 섞인 채 떨려 나왔습니다. 진석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희는 손을 벌벌 떨며 잔을 부딪혔죠.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축배가 끝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요. 진석은 잔을 비우며 성희를 젖은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느낄 지옥이라도 사람만 있다면 좋았습니다. 이 지역은 병원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로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였죠. 으아악. 지역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꿈을 포기했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옥죄어왔죠. 지역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호야,
우리 은호 어떡해. 죽음보다 무서운 건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는데 그녀를 두고 가야 한다니요. 자신이 없으면 은호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쌍둥이 오빠를 위해 간을 내어준 그 가여운 여자가 이번엔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니요. 문득 남겨질 가족들도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지역이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요? 지잉, 지잉.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다름 아닌 아버지 이상철입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곧이어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지역은 흐릿해지는 눈을 비비며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아, 수철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어서 전화 받어. 이 녀석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비밀이 들통났군요.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름의 문자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문자를 저에게 보내지 않으신 분이셨으니까요. 불효자. 끝까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놈. 다음 문자를 보았을 땐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지역아, 아무 걱정 마라. 네 학창 시절 유학도 못 보내주고 고생만 시킨 게 항상 애비 가슴에 멍처럼 남아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구나. 지역의 입에서 신음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자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라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할게. 넌 그냥 살기만 해. 사랑한다. 내 아들. 안 돼. 아버지. 안 돼요. 지역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아버지의 비장한 결심. 그 무거운 사랑이 지역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상 바닥 위로 뜨거운 부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존경했던 아버지가 고작 그 여자의 악행을 덮어주려는 위선자였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성재야, 부르지 마세요. 어제 저녁 그 식탁에서 웃으시던 아버지 모습,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죠. 어머니라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감동적이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비겁한 타협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고성희 씨 용서하고 싶으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덮고 싶으신 거잖아요. 성재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진실을 외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어요. 그럼 용서하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비겁하게 사세요. 진석은 미동도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오해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눈동자가 깊은 슬픔으로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관객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역겨워서 못 견디겠어요. 성재가 몸을 돌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서라. 진석이 사직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아들의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감동의 대가는 처참해야 공평하지 않겠니? 성재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서늘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억누른 살기였습니다. 성재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베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흥흥흥. 성희의 콧노래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우진이 수술은 성공했고 이제 눈의 가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성희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내 세상이네. 진석 씨도 날 믿고 영라도 얌전해졌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낯선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닌담. 칠칠치 못하게 의심 없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벼운 종이 뭉치였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랐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낸 순간 성희의 호흡이 뚝 멈췄습니다. 지은호의 사진. 그리고 사망자 한유라, 차인 교통사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붉은색 사망 도장이 성희의 눈을 찔렀습니다. 성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죠? 누가 이걸 찾아낸 거죠? 말도 안 돼. 이건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종이를 쥔 소나귀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툭.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홀린 듯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 속 여자는 윤지혜였습니다. 2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진석의 전처. 늙고 초라해졌지만 그 맑고 선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싶었던 그 눈빛이 사진 속에서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도대체 어떻게 찾았지?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공포였습니다. 진석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26년간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성이 실은 모래성이라는 것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끼익. 성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만찬에서 보여주던 그 따뜻한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보. 성희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성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성희는 살같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혜는 성품이 여전하더군. 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에게 피해 못 끼치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오명을 혼자 감당하려는 그 마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성희는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러운 것이 닿기라도 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누구와는 참 다르지. 진석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혐오였습니다. 성희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변명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고성희. 진석이 성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네가 사망신고한 네 딸, 지은호.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내 앞에 있는데. 성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 가짜 모성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생각이지? 진석의 눈 속에 서린 잔인한 살기가 성희를 꿰뚫었습니다. 성희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했던 그녀의 세상이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6년의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문자를 품에 안고 오열하던 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상철의 결심은 과연 어떤 기적을 혹은 또 다른 슬픔을 불러오게 될까요? 무너지는 악녀와 죽음 앞에 선 연인, 그리고 엇갈린 부성애까지 휘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